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시비코인입니다. 티커는 CVC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시비코인은 또 제법 오래된 코인입니다. 2017년 7월 6일날 최초 발행됐고요. 업비트에서도 초기에 상장이 돼서 운영 중인 코인이기도 하죠. 이 시비코인은 일종의 DID 코인입니다. 신원인증 암호화폐입니다. 신원인증 암호화폐. 여기에는 국내 코인 중인 메타디움하고 기능이 유사합니다. 신원인증. 신원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기존의 레거시 금융이나 일반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KYC가 있고요. KYC 인증 우리 많이 하죠. 핸드폰 번호 넣고 주민번호 넣고 하는 그런 KYC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3에서 주목되고 있는 탈중앙화 ID, DID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모든 서비스의 초입 단계죠. 로그인,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인프라적 요소입니다. 인프라적 요소다. 모든 주식들이든 뭐든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살아남는 경쟁력의 핵심은 사실은 인프라적인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습니다. 여기 리테일 쪽에서의 서비스 쪽은 사실은 경쟁력, 진입 장벽이 낮죠.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자도 많고 경쟁력이 많은데 인프라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자본으로 밀어붙이고 일반적인 M&A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인프라적인 요소로 접근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많이 쓰이고 이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DID 쪽에서는 이제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켓에 있는 알파 ARPA 알파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알파 네트워크 얘가 DID 쪽입니다. 결국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리테일 쪽에서의 B2C 레벨에서 리테일 쪽에서 사용자 인증, 신원 인증을 하기 위한 로그인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시비코인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해주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정보 저장, 인정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스마트 계약이나 여러 생태계에서 기관들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개인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메타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코인인 메타디움도 그래서 유관 기관들과 신원 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사용하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여기에서 CBKYC 시스템을 사용해서 신원 확인하고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같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서비스들 프로젝트들과 리테일 프로젝트들죠. B2C 사용자를 필요로 하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프로젝트 간의 협업이나 혹은 기관들 B2B 레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 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죠. 이렇게 KYC나 DID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핵심이 뭐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로그인이에요. 로그인. 나의 정보를 인정할 수 있는 로그인 정보를 어떻게 누가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여기에 이게 그냥 로그인이니까 엄청 별 그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인프라적인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여기서 다 뽑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의 하부에 붙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갔고 어디를 방문했고 이런 부분들 우리 구글이나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나오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제가 방문한 곳, 제가 본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해서 빅데이터화해서 그걸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뭐가 집행된다?
광고가 집행된다. 그래서 구글은 뭐다? 광고 회사다. 궁극적으로 구글의 매출의 많은 부분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의 가장 첫 번째 인프라 요소는 뭐다?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한 아이디. 얘들이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탈중앙화되어 있는 아이디 서비스를 가는 게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원래 나온 요소가 그런 이제 거대 기업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개인화되어 있는 정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이런 부분, 아마존 이런 데가 이걸 놓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얘들이 준비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2000년도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오는 내용들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구독 경제를 이어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선두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디, KYC, 개인인증, 뭐 DID, 뭐 웹3에 관련되는 모든 거의 코어는 그 아이디 정보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이 광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디로 연결돼서 비즈니스 협력이 이루어지는지를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빅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시빅의 차트도 역시 일봉 차트로 체크를 했고요. 이 모든 데이터의 부분들은 일봉 종가 기준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1파 여기 있는 거는 일단 패스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22년, 23년도의 움직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뺐고요. 자, 여기 구간 크게 나온 부분만 보면 여기가 1파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2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인데 하반기에 이 모든 걸 다 그냥 훑어버렸죠. 그래서 종가가 앞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차트 패턴상 5점 줍니다. 제가 5점 주는 거는 차트가 상승 패턴을 이어가서 파동이 커졌다. 파동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 값들 간에 값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하반기 때 움직임이 상반기 때 움직임을 모두 다 만족을 했습니다. 이 만족한 움직임이 자, 여기에 1파의 구간 끝과 구간 이탈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후에 나온 움직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두가 훑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매물대를 다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움직임에서는 돌파 기현성을 좀 더 높이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구간을 만들 기현성이 높다. 이 내용은 뭐다? 이거는 상승장일 때. 지금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상승장이 형성되고 되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 폭이 커진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구간 폭이 커진 종목들은 유심히 보시라. 그런 종목들이 좀 빠르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구간을 보면 여기는 다 확인했죠. 확인한 겁니다. 확인을 하고 가서 사실 뭐 어딜 갖고 어딜 안 했고 이거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면 구간 끝에 올라와야지만 중요값을 공략할 수 있고 상단 변곡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끝에 올라와야지만 중요값과 상단 변곡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돌파 견성, 여기는 이제 뭐 한 번, 두 번이 되니까 여기 돌파 견성이 되든지 저항이 잡히든지 하겠죠. 여기 구간 이탈은 구간 이탈 위에 올라와야지만 여기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어요. 구간 끝을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거기를 위한 발판이 구간 이탈은 구간 끝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 역할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값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움직임은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22년도 구간으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년도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 22년 4월달 구간을 일단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구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시면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자, 여기에 저항이 한번 잡혔죠. 저항이 한번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는 캔들상으로는 여러 번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341원은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332원은 일단 여기서는 저항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잡혔죠. 여기 중요가. 그러면 여기도 일단 공략이 다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중요가 238원에 저항이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 하나 없을 때는 돌파 개연성을 보는데
만들어 놓고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일단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의 중요가 238원은. 자, 그 다음에 5월에 하단 변곡 169원 아래로 하방 이탈했습니다. 11월 달 그때. 자, 그리고 이어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는 여기는 저항이 잡힐 걸 보고 갑니다. 저항이 잡힐 걸 보고 여긴 저항, 여긴 돌파 가능성 보죠. 자,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차트는 여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는. 여기에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기를 지지를 받는 게 5월의 구간의 공략을 위한 발판이에요. 발판. 169원이. 지금 현재 127원이죠. 한참 아래에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만 5월의 공략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1월 달 차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은 계속 공략이 진행되고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오죠.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올해의 거래량들은 좀 일정 부분 많이 나온 측면이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었다. 얘기할 수 있고요. 23년도의 거래량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거래량들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적인 측면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늘어나는 모습. 이후에 2023년도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 1월달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값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면 11월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들, 이때 지지를 받죠. 여기 중요가 128원에 대한 지지를 받은 상태로 상승이 나왔고, 이 움직임이 여기 구간 끝 움직임으로 이어지죠. 구간 끝, 그리고 구간 이탈에 대한 확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꼬리를 찌르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종가 확보까지 이루어집니다. 169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 올라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공략은 계속 나오는데 여기가 계속 종가 확보를 못하죠. 이후에는 그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평이 살짝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추가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평이 계속 하방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약세의 움직임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돌아가야죠. 202평이 돌아가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202평을 끌어올릴 만큼 거래량이 터지고 강한 캔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202평을 계속 두들기면서 얘를 수평으로 만들고 올라가서 또 두들기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밑에서 두들기다가 올라가서 밑으로 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끌어올려서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갈 건지, 요거는 이제 차트 움직임 좀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202평의 아래에 있고 169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올라와야지만, 여기 위에 올라서 169원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지만 본격적인 5월달 구간의 공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정이 거의 구간에 와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여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때 상단 변곡도 나왔죠. 이때 상단 변곡이 나왔으니까 상단 변곡에 대해서 되돌림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146원이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1.618에 대한 공략은 꼬리로 두 차례나 나왔어요. 근데 종가 확보에 실패했죠. 1.414는 종가 확보는 했는데 여기에 종가 확보를 해놓아야지 좀 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기 피보나치 2구간 203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 변곡을 되돌림 축으로 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둔다면 203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상단 변곡 위에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 변곡 169원 위에도 올라와야지 되는 모습이죠.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추가로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1월 상단 변곡, 그리고 5월의 하단 변곡. 자, 여기를 가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값의 지지를 받으면 구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1월의 상단 변곡, 여기 중요값, 1월의 중요값이 2월 말 3월 초에 움직임에서 보니까 깨졌죠.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간 끝을 117원에 대해서 음봉 종가가 아니라 양봉 꼬리 종가를 했어요. 반쪽짜리 지지를 했습니다. 반쪽짜리 지지. 이 움직임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왔고, 이러면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진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한 143원에 대한 지지를 받았으니까 162원에 대한 공략도 이어졌죠. 근데 종가 확보를 못하고 밀려 내려왔어요. 이럴 때 여기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였으면 이런데 종가를 확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다 체결은 돼요. 체결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지정되어 있는 값들에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체결이 됩니다. 예, 들어갈 때 이제 멘탈이 나가지만 본인이 판 가격 분명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계속 지금 차트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구현을 붙여가면서 자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온 게 자 129원에 대해서 129원과 128원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만족했으니까 여기 노릴 거고요. 여기 만족했으니까 여기 노릴 거겠죠. 자 결국 만족했죠. 더 갔지만 만족한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어져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 계속 강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구간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간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평 아래로 이번에 내려왔죠. 여기도 강세 포인트도 여러 차례 두들긴 겁니다. 그래서 문은 다 열어놨다. 아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열어둔 것 같다. 위로 올라가기 위한 문은 열어뒀다. 어디서 지지 반등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제의 움직임에서 추가 하락이 되면서 128원이 깨졌고요. 여기가 한 번, 두 번째니까 종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타점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128원과 117원의 중간값에서 일단은 반등을 받은 모습이에요. 128원과 117원 중간에서 반등을 받은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확정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의 반등은 당연히 여기 두 개 값에서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값에. 왜냐면 여기서의 반등은 여기 아래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지지 저항값 3개가 있거든요. 지지 저항값 3개가 그 중에서 거기에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지지 저항값에서의 지지는 여기 두 값 중요값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럼 128원과 133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올라가든지 여기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든지 그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128원을 저항 확인하려고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여기 위로 흔적을 남겨서 종가 지지를 받으면 자 133원에 대해서 종가 지지를 받으면 이 132원에 대한 지지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132원에 대한 지지는 144원에 대한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133원에 대한 지지는 146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움직임이 여기에서 같이 만족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오겠죠. 상단 변곡. 그럼 상단 변곡의 움직임으로 올라와서 지지하면 뭐다? 되돌림 상승으로 간다. 이 과정에 하단 변곡에 대한 위로 올라가서 종가로 올라가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 움직임이 이어져서 위로 추가 상승으로 갈 수도 있죠. 그 움직임에 지금 초입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시빅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 상승에 나온 움직임이 나온다면 자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항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물론 돌파 기현성으로 봐도 되지만 일단 여기 급락이 나온 뒤에 여기 음봉이 하나 양봉으로 꼬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걸렸다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추가 상승 여지를 같이 살펴보시면 될 듯하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여기서도 저항이 한번 잡힐 거고요. 여기는 돌파 기현성, 여기는 저항, 여기 저항. 여기를 어떻게 공략하면서 가는지를 살펴보자 정도로 시빅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